세상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노자는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도덕경 안에는 무엇이 써 있냐면 천하를 장악하는 방식이 써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도덕경 제1장이에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설명될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름이 명칭이 개념화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다. 이 세계에는 자기의 구체적인 모습은 없지만 이 세계를 가능하게 해주고 기능하게 해주는 영역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무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름 붙여서 유라고 한다. 노자는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은 다 대립되는 두 계열, 유와 무의 긴장으로 되어 있다. 노자 도덕경 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뿔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네. 전번 시간에 그 노자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노자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 뭐냐. 노자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그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만들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를 먼저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자가 말한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노자는 그것을 도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라는 말로 표현한 자연의 질서는 뭐였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세계는 무로 표시될 수 있는 한 부분과 유로 표시될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다. 마치 주역을 쓴 사람은 이 세계를 음의 영역과 양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음과 양의 관계로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설명했듯이 서양의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이 세계를 정신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정신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의 관계로 이 세계를 전부 설명하려고 했듯이 노자는 이 세계를 무의 영역과 유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유무의 관계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전번 시간에 한 내용의 대강이죠. 자, 노자 사상 안에서 무가 먼저 있습니까? 유가 먼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유도 질문에 걸려들고 계십니다. 무하고 유는 존재론적으로,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런 선후의 차이가 없어요. 유무는 공존하는 거죠.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존재적 위상을 가져요. 공존한다. 유무가 공존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노자의 기본 시각이에요. 자, 이것이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가? 이것이 왜 현대적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 철학 하면은, 다루는 텍스트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학문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동양 철학이라는 이 학문은 신흥 학문이에요. 철학이라는 이 번역어가 들어와서 동양 사회에서 철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1847년부터. 뭐 횟수가 꼭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1847년에 니시아마네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필로소피, 즉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필로소피를 철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철학이라는 번역어가 이제 동양 사회에
이제 동양의 학술계나 사상계로 진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1847년부터 동양에서는 철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학문 방법으로 정식으로 끼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하면은 동양에 있는 오래된 사상적 자료들을 철학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동양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동양에서는 학이 있었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은 없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철학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어떤 것인가?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말하기 전에 동양인이 철학을 받아들이는 그때 풍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자,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노자를 이해하는데 왜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야기가 굉장히 치밀하게 나가고 있죠.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두 번의 축복이 있었어요. 서양에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심한 열등감 속에 빠져들죠. 서양을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것인가. 배우의 사상, 철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스펙타클하잖아요. 저는 중국의 약 5,000년 역사 속에서 중국에는 두 번의 축복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한테는 두 번의 축복이 있었어요. 한 번의 축복은 언제냐? 한나라 말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사건이에요.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일어난 중국 고유의 사상은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철학이 제공하는 세계관으로 그 중국 사회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이 됐다는 거죠. 이 철학과 현실 생활의 유기적인 작동이 잘 이루어져서 이것이 동진시기에 중국 철학은 극에 이르게 됩니다. 중국 철학을 최극까지 중국 고유의 전통 사상으로 극까지 발전시킨 철학자가 장자라는 책에 줄을 단 곽상이라는 철학자예요. 곽상이라는 철학자는 독화론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독화론은 뭐냐? 모든 개별적 존재들은 완결된 존재들이다.